진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터진 게 불행 중 다행이지. 내년에 NFT 레버리지까지 다 터졌다? 끔찍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 무산됐다. 무너졌다. 우리 이제 FTX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FTX 사태가 심상치 않다,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그냥 크립토커런시라던가 뭐 VC들 아니면은 뭐 ETF 상품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기업들, 얘네들만 이렇게 자금이 섞인 게 아니라 월가 자본이 물이 들어갔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펀드 이치 아더 해가지고 인베스터 오브 SBFs 뭐 이너티를 하는데, FTX랑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돈을 주고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자, 보시면은 뭐 1인치, 뭐 컨센서스 해가지고 뭐 메사리, 그리고 보이저, 로빈후드 우리 미국 주식 플랫폼이죠. 코인이랑 같이. 그리고 보시면은 뭐 바이낸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파이, 뭐 블록플로, 그러니까 뭐 셀시우스 뭐 이런 애들은 그냥 그렇고, 제네시스 디지털 여기 있네요.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타이거 글로벌, 우리 미국의 유명한 헤지 펀드, 테마섹, 여기가 어딜까? 싱가포르 국부펀드, 한 나라의 국부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기금 3위, 걔네도 들어가 있죠. 9,500만 달러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뭐 개인들, 톰바디가 배우 아닌가요? 무튼 개인 자금도 들어갔고, 뭐 유가랩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랩스 그 NFT, 그리고 뭐 보시면은 뭐 테막색은 말씀을 드렸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 소프트뱅크. 근데 여기에 안 나온 또 기업이라던가 많겠지. 굉장히 많겠지. 근데 여기 안에 리스트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해당하는 기업의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곤두박질 칠 건데, 투자자들 불안할 거고, 여기에 지금 가지수가 더 있을 겁니다.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쭉 더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FTX가 이번 연도에 안 터졌으면 어떤 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냐면, 코인이쇼 예전에 알고랜드 한번 다뤄드렸죠. 월드컵이 언제죠? 다음 주부터 아마 개최인 걸 알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냐면, 이번에 NFT 관련해가지고 11월 달에 월드컵이 있죠. 알고랜드랑 그 피파랑 협업을 맺은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알고랜드가 뭘 한다 그랬죠? 피파 월드컵에 NFT 아이템을 뭐라 그럴까, 상품화한다.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얘네랑 또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그 FTX가 알고랜드 얘네 스카라무치 걔네 거 30%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알고랜드를 이제 NFT화 시켜서 월드컵 아이템을 팔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또 누가 들어갔냐면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얘네도 블록체인 VC인데 굉장히 큽니다.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여기저기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애니모카 브랜드, 그리고 FTX, 알고랜드, 얘네 3인방이 월드컵 NFT 해가지고, 지금 고금리기다 보니까 유동성이 없죠. 야, 유동성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NFT를 담보로 유동성을 찍어줄게. 그거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중앙은행이나 시중의 상업은행한테 유동성을 못 구해. 유동성이 없는 상태야. 그래, 그러면 우리는 블록체인이잖아. NFT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했겠어. 만약에 FTX가 이번에 안 걸렸다? 내년에 걸렸다? 지금 알려진 게 80억 달러죠. 진짜로 한 160억 달러 이상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NFT를 담보로 그 레버리지 일으킨 거, 이것까지 자금이 들어가 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터진 게 불행 중 다행이지. 내년에 NFT 레버리지까지 다 터졌다? 끔찍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 무산됐다. 무너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FTX 내부 해킹도 SBF 작품, 바하마 정부 자산 이동 지시, 뭐 이런 얘기들 있죠. 해킹을 뭐 누가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뽀글이가 했는지, 뭐 뽀글이 친구가 했는지, 뽀글이 여자친구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샘 뱅크런이니까. FTX 파산 간제인 기가 찰 노릇이다. 10가지 경악할 일들. FTX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초창기 때, 그때 뭐가 나왔냐면, 바이낸스 CEO 짜오장펑이 우리 FTX 인수해줄 거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코인이슈가 뭐라 그랬죠? 바이낸스는 인수 절대 못한다. 미국 애들이 있는데 절대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 만약에 FTX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FTX 파산 간제인, 뭐 이름이 존 레이라고 합니다. 존 레이 3세. 이분이 지금 FTX 재무제표를 열어봤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근데 이분도 할 말이 많아. 파산 담당해가지고 이제 이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예전에 지금 FTX를 뭐 2008년도 리먼 사태다, 아니면 뭐 엔론 파산한 사태다, 비교하는 그 글들이 굉장히 많죠. 2008 리먼 사태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고, 엔론 파산이라고 이제 이게 뭐냐면, 그때 파산됐던 거를 담당했던 재무관입니다. 재무감독관. 2001년도에 엔론 사태라고 발발을 했는데, 얘네가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텍사스주의 그 휴스턴에 본사를 둔 미국의 에너지, 물류 및 서비스, 그냥 돈 되는 건 다 했어. 이런 기업인데, 설립을 198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터진 게 2001년도에 터졌고, 최종적으로 뭐 고객들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창산된 게 2007년도예요. 7년 걸렸습니다. 6년, 뭐 한 6년, 7년. 끝나기까지.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매출이 1110억 달러. 직원이 2만 명. 6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회사에 뽑혔던 게 뭐예요? 엔론 기업입니다. 얘네들이 재무제표를 서로 막 조작을 했죠. 그래서 파산이 됐어. 그때 파산 담당자로 있었던 재무감독관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존 레이 3세.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재무제표를 여는 순간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겁니다. 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일부만이 새로운 콜드 월렛에 보호되고 있었다. 3억 7,200만 달러에 허가되지 않은 코인 이동이 없어졌다. 이거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디로 없어진지도 몰라. 보시면은 가장 큰 고객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US는 전 세계와 미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했는데 최고 50위 거래 고객이 누구인지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누가 최고의 거래고 이런 거래 내역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SBF 임원 관계사 41억 달러 대출. 최고 경영진들, 이런 애들이 다 41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금들. 자, 회사 자금으로 개인주택 구입을 했다 그래요. 바하마의 고급 리조트에 살았다. 회사 돈으로. 자, 채팅창에 이모지를 띄워서 지출을 승인했어. 개별적인 이모지를 띄우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렇게 몇십조 원 막 이렇게 자산을 굴리는 회사가 그냥 업무용 채팅창에 그냥 이모지 띄우는 걸로 끝. 자, 알라메다는 거대한 헤지펀드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고, 회계법인이 웃겨. 이 알라메다며 FTX며 얘네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프레이저 매티스라고 하는데, 얘네가 어디 있었어요? 얘네 홈페이지를 접속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있는 최초의 회계법인이래. 그러니까 메타버스 가상세계 최초의 회계법인에 FTX를 회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런 것들을 알고 인지를 했으면 FTX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을까? 당연히 안 했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알라메다 청산 면제도 받았다. 뭐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었다. 뭐 이러고. 채무 반영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파산 직전에 3억 달러어치 FTT 코인이 무단으로 발행. FTT 코인을 무단으로 발행한 겁니다. 쟤네들이 돈을 찍어내니까. 이런데 그 바이낸스 BNB 코인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는데, 자 보세요. FTX는 이랬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지, 뭐를 대비해야 될지,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멀티코인 캐피탈 FTX 8.6억 달러 묶여. 중요하지 않아. 요것도 뭐, 기업 부채 51억 달러 상당? 안 좋은 거 알아. 자, 자산 일부만 확보. 요것도 그렇고. 요거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갑니다. 집중. 자, FTX 해킹. 이번에 FTX에서 해킹 관련 이슈로 공지를 때렸고, 해킹범이 11만 6,900개 BNB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평단가 395억 달러에. BNB를 하필 왜 샀을까? 디지털 쓰레기라고 말할 만 했네요. 자, 요걸 얘기 안 하고 갔구나. 복수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FTX 관련 걔네들이 해킹을 했다? BNB 사서 어떻게 한다? 적재적소에 던질라고. 자, 요거 얘기를 안 드렸구나. 자, FTX 파산 관제인 존 레이 3세. 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무제표를 열어봤더니 디지털 쓰레기네. 유동성이 없는 디지털 쓰레기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느낄 것 같아. 몇십조 달러를 굴리는 기업이 재무제표가 이렇고, 회계법인이 무슨 뭐 메타버스 가상세계 최초 회계법인이네. 말 같지도 않은 거. 이해는 하는데, 이 존 레이 3세가 블록체인 관련돼서 디파이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디파이나 아니면 뭐 스테이킹이나 또 뭐랄까, 시파이라던가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지식이 얼마나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은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디지털 쓰레기래.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떠돌아. 그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내가 블랙록이고 뱅가드고 뭐 피델리티야. 이번에 한 300억 정도 비트코인을 사볼까? 비트코인 상품을 해가지고 그 기관들이나 개인들한테 선물 상품, ETF 상품 만들어서 팔아볼까? 생각했던 기업들, 기관들이 당연히 우리 시장 안 들어오지. 디지털 쓰레기라는데 어떻게 들어와? 앞으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문제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죠. 미 재무장관 FTX 상황에 대해서 성명,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 자, 미 재무장관 제니 옐런dun이 뭐라 그러냐면 FTX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 엄격히 시행돼야 된다.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FSOC 얘네 금융안전감독 평의회 보고서 나오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미국 정부만 움직이냐? 아니죠. 미국이 움직이면 누가 움직인다? 영미권 국가들이 움직인다. 자, FTX 파산입니다. 요거 뭐 파탄 났다, 뭐 파산 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낸스가 FTX랑 어떤 관계가 있고, 너네 둘이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파산이 시작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줄래? 라고 영국의 하원 재무위원회가 바이낸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지금 FTX 관련해서 우리 영국 국민들도 피해가 있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좀 정보 좀 제공해 줄래? 요구를 한 겁니다. 바이낸스한테. 근데 영국 하원만 했을까? 아니죠. 미국 지금 공청회 개최 예정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이다?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FTX 공청회를 연대. 그래서 샘뱅크 그리고 FTX, 알라메다 리서치, 바이낸스 너네 다 부른 다음에 공청회를 열겠대. 무슨 얘기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용 정보를 줘라. 근데 바이낸스 대변인이 뭐라 그래요? 당사는 이미 나타낸 사실관계 이상으로는 FTX와 관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없다. 바이낸스는 요거 당사 이미 나타낸 사실관계고 너네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 FTX 관련된 문서는 제공할 수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 이게? 코인이슈가 바이낸스 위험할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올해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1년 가까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FTX도 그때 같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그냥 개코나 그냥 듣지도 않았어. 야 무슨 FTX 위험하냐. 오히려 반대로 FTT 투자자분이 코인베이스랑 뭐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가 뭐 맞냐. FTT 안 위험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죠? FTT 코인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했죠. 위험했죠? 안에 위험해졌죠. 자, 코인이슈가 연초부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래소 바이낸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 이런 거 몰라. 어차피 안 터지면은 일이 터져야 급하게 그냥 생각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뭐 멤버십 분들 소통만 계신 분들이면 뭐 그 콜드월렛 관련해서 코인이슈가 콜드월렛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디센트 월렛, 레저너넥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다가 최근에 막 와가지고 콜드월렛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질문들이 막 엄청 늘었어. 미리미리 하시. 딱 터지면은 그때 알아. 자, 바이낸스 항상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한테 FTX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영국 하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미권 국가들 뭐 캐나다, 뉴질랜드 나머지 국가들 얘네들도 가능성 굉장히 높죠. 바이낸스한테 그 바이낸스 측에 요구한 이런 정보들이 뭘까? 디테일에 들어가면 자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발표한 의원 중에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입니다.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책임이 있는 기업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악성 업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하대. 추궁하는 것이. 그리고 공청회의 초점 중 하나로 바이낸스 CZ CEO의 언행과 FTX 파산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 이게 무슨 뜻일까? 바이낸스 대변인은 왜 거부를 했을까? 내가 결백하고 뒤가 구리지 않고 그러면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어. FTT 코인이 무너졌어. FTT 코인은 뭐를 보고 만들었을까? 처음에 샘 뱅크런이 FTT 코인을 만들었어. 어떤 모델을 보고 FTT 코인을 만들었을까? 뻔하지. BNB 보고 만든 겁니다. BNB 만들어서 몇십원 몇백원 하던 게 몇십만원까지가 야 저거 뒤집어지네. 미국 정부가 요청하는 건 FTX는 그냥 미끼입니다. FTX로 연결돼서 바이낸스 넌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대변인 얘기 못하지. 왜? 지네들이 다치는데. 당연히 얘기 못하지. 미국 정부는 지금 칼날을 누구한테 들이대고 있냐면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 잡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런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나중에 바이낸스 관련해서 막 뭐 FTX랑 똑같은 꼴 나면은 그때 코인이슈님 말 듣고 했어야 됐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번 FTX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뭐가 위험한지 뭐가 중요한지 몰라. 암호화폐 1등이잖아요. 시장에 뭐 1등 자리에 지금 있잖아요.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것만 알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고. 막말로 지금 유동성 문제가 안 터져서 그러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바이낸스는 FTX처럼 유동성으로 안 터진다. 단 뭘로 터진다? 규제로 터진다. 자, 서희투님이 그래서 파이넥스 써라는 거죠. 파이넥스 쓰셔도 안 좋고 OKX 쓰셔도 안 좋습니다.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콜드월렛 넣으시면 돼요. 그거 쓰라고 바이낸스 욕하고 뭐 한다? 그거 아닙니다. 서희인님은 파이넥스 쓰세요. 파이넥스 써. 무조건. 서희인님은 파이넥스 쓰셔서 스크린샷 딱 찍어서 올리세요. 커뮤니티 댓글에 올리시고 지금 누구 거래소를 쓰고 뭐가 중요하고 그런 건 다 떠나서 코인이슈가 지금 협업 중인 게 파이넥스, OKX 거래소 협업 중인데 안 믿습니다. OKX도 있고 파이넥스도 있고
MEXC에도 있어요. 그리고 콜드월렛, 디센트월렛, 레저나노 X, 업비트 다 분산해서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을 다 분할로 넣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곳만 믿고 뭐 다 넣는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몰타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다.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안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넥소 관련해서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더니, 야, 넥소 쓰지 말고 파이낸스 구조화 예금하라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넥소 쓰면서 나중에 터지면, 아, 그때 돼서 뭐 코인 이슈. 생각이 잘못됐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는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코인이든 주식을 하든 뭐라 그럴까? 그 사람 성향이라든가 성격이 다 자산 시장에 반영이 돼. 인성이 막 뭐가 안 좋고 그냥 삐뚤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전혀. 노. 전혀 못 냅니다. 생각하는 자체부터를 바꿔야 돼. 바이낸스가 위험하다? 맞습니다. OKX도 위험할 수 있어. 파이낸스도 위험할 수 있고 100%라는 없어, 자산시장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 정부의 칼날은 누구한테 꽂혀 있다? 누구한테 지금 들이대고 있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위험하다. 물론 당분간은 바이낸스가 독주체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갖고 있는 유동성 자산이 많고 이러면 터질 수가 없지. 갈 거예요. 독주체제로 갈 겁니다. 가다가 나중에 뭐 때문에 쓰러진다? 빠르면 내년. 내년부터 보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나중에 뭐 무너지고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때 되면 이제 맞았구나. 질질 짜면서 또 후회하시겠지. 저런 분들은 뭐 그냥 아예 그냥 제재를 하세요. 그냥 도움이 안 됩니다. 저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칼날에 지금 미국 정부의 칼날은 바이낸스에 꽂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소를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콜드월렛, 디센트월렛이라던가 레저나노 X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넣어놓으시고 나중에 진짜 좀 이런 규제안들이 들어서면 안전하게 보증보험이 제대로 들어져 있고 만약에 파산 났을 때 누가 보증을 할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 그런 거래소들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어.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위험성들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위험성을 알고 본인이 딱 썼어. 그러면 그래도 위험성을 알았는데 내 선택이구나. 자기 반성이 돼. 근데 뭐 지금 뭐 어디 거래소를 쓰라는 건 파이낸스를 쓰세요. 아니면 뭐 본사도 모르면 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보여. 어떻게 될지. 보이는 겁니다.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